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총 최종으로 제가 처음 만들기로 한 강의는 세 강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이 잠시 꺼졌네요. 미리부터 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자꾸 보충을 하다 보니까 오픈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진짜 팔리게 만드는 상품 판매 루틴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상품 소싱, 상품 등록, 상품 홍보, 상품 관리, 그리고 매일 루틴 관리와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이렇게 총 6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품이에요. 되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특히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요. 그리고 되게 내 상품을 만들고 나면은 제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누군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를 내 상품을 바로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부딪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내가 잘 팔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익힌 다음에 내 상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품 소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해왔던 조금 승률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상품 소싱을 할 때 제가 2020년 5월에 갑자기 월 천만 원의 매출을 찍을 수 있었던 상품 소싱을 받았던 곳은 오픈 채팅방이었어요. 오픈 채팅방은 브랜드 헌터와 킨즈방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수 방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물건을 소싱했던 방이 바로 이제 트렌드 헌터 방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다르죠. 도매상이라든지 이제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지 그런 것과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게끔 그 물건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받아오는 그런 것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괜찮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팅방에서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어서 상품 판매에만 에너지를 쏟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는 큰 힘을 안 써도 되게끔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소싱하는 그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보시면 여기 일당 판매 파트너 모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아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얘기 드리면 오픈 채팅방을 보시면 이렇게 제품을 본인들이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저렴하게 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리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땅한 상품이 있으면 제안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메일로 이제 그런 항상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남기고 이런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곳 말고도 또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카카오톡에 지금 오픈 채팅 요거 보이실까요? 오픈 채팅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유통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 오픈 채팅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제가 검색어로 유통이라고 쳐서 나온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 중에서 이제 좀 회원수가 좀 많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제품을 이제 받으시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키워드는 B2B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도매, 뭐 땡처리, 뭐 유통,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제 소식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픈 채팅방 소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유튜브 소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실제 농작물, 그러니까 과일을 처음으로 판매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트렌드헌터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했던 걸 제가 보고 그때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을 때 제가 댓글을 남겨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튜브를 통한 소싱이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자산 상품 이런 마지 가져가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품을 경쟁률 낮은 상품 위탁 가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리뷰를 달아놓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갔던 상품은 농산물이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기 이런 폼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또 트렌드헌터 자체에서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페 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 제가 유통이라고 검색을 해서 몇 개의 카페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셀러 공간에 위탁 상품 정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사입 상품 정보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보시면은 어린이 오렌지 주스 그리고 막 그런 거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렇게 농수산물 시즈노프 상품 뭐 이런 것처럼 위탁을 생각보다 많이 상품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묵과 함박스테이크 쭈꾸미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안서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공급가를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라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제가 이 여기만 하나만 뚫었을 때도 닭가슴살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닭가슴살 소세지라든지 어묵과라든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한 거래처만 뚫어도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도매 사이트, 도매로 물건을 제가 이제 직접 사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통과학 연구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카페에서도 역시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유통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B2B, 도매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카페가 나오는데 카페에서 이제 뭐 도매 상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카페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큰 카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뭐 폐쇄물 복지몰에 뭐 상품을 이렇게 제안을 한다. 그리고 배송 대행 상품 도매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상품을 뭐 스포츠 공병이나 OEM 그리고 모자 그리고 뭐 여러 개 OEM 제작 와인 선물 세트 뭐 거치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또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통 노하우 연구의 유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상품 거래장터에 주방 가정용품, 신선식품, 화장품, 디지털 가전, 패션 이런 식으로 장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직접 이렇게 상품을 쇼핑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카페 소싱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소싱을 해서 괜찮은 상품을 잘 만나게 되면은 실제 판매로 이루어지고 제가 매출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직접 이렇게 이 상품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소싱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지금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일단 어쨌든 한번 전화라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걸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스토어도 이제 막 열었고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그렇지언정 이게 실제 물건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면 괜히 마이너스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파는 판매자다. 내가 잘 팔 거다. 이러한 스스로의 체면을 세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잘 팔 것이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게 된다면 실제 더 가격적으로도 더 메리트 있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실제 제가 초반에 받았던 금액보다 또 실제 매출이 조금 더 나게 되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 꼭 필요하고 그때는 반드시 나는 잘 파는 판매자이다. 나는 잘 파는 판매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을 통해서 조금 말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힘이 있게끔 내가 잘할 수 있겠다고 믿음이 가게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상품 등록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우리가 제일 처음 보는 게 키워드를 보게 되잖아요. 키워드를 볼 때 우리는 그 앞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고 경쟁 강도가 괜찮은 것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조금 더 차별화된 조금 다른 그러한 키워드들을 제가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넣었을 때 경쟁 강도 체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뽑았던 그 경쟁 강도보다 더 괜찮은 경우도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로 뾰족한 키워드 서치라고 지었어요. 뾰족한 키워드 서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가 뾰족한 키워드를 서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이거는 아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생아다. 아니면 내 4개월부터 앉아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6개월부터 이제 조금 기어다니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경우가 되겠다. 10개월 그리고 7개월 이제 돌이 한 번 더 왔다. 두 돌, 24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이나 뭐 돌이나 이러한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연대가 있으신 또 은사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께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50대, 60대, 70대, 아빠, 엄마 이런 키워드를 같이 섞어서 넣으시면 그것도 역시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제가 청소기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가 그 제품이 누구나 다 이게 흡입이 잘 되고 뭐 잘 문턱도 잘 높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70대 그거 뭐지 아빠 뭐 50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같이 엮어 넣는다면 실제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키워드가 아니라 조금은 좀 다른 쪽으로 유입을 같이 땡겨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부모님, 거래처 직원, 손님 이런 식으로 이런 누가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누가 이 상품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맞는 키워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이제 잘 자란 상품들이 있죠.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 이제 3명을 보냈고 이제 막내를 보낼 건데고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매달 생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 생일마다 생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 생일 선물을 보낸 친구들에게 아이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생일자는 이제 생일 이제 음식 같은 걸 준비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선물을 받고 저희는 음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답례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례품도 역시 이제 우리가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 답례품을 보내주는 것처럼 어린이집 생일 선물에 답례품을 또 보내야 되는 이게 또 약간 좀 형식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도 차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또 아이들 친구들에게 또 그냥 선물 받았다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또 답례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뭐 1,000원, 2,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거를 이제 생일 답례품은
이제 친구 한 명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반 친구들한테는 다 줘야 되는 정도라서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구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적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지언정 한 번에 여러 개를 이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답례품. 어린이집 생일 선물 답례품이 돌잔치 답례품과는 아무래도 좀 금액 차이라든지 조금 그런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개로 구성을 시켜 놓으면 같이 이렇게 돌잔치 답례품을 했을 때 너무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또 함께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링크를 넣은 다음에 어린이집 생일 답례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어필을 하게 된다면 돌잔치를 하고 나서 요새는 어린이집을 좀 빨리 보낸다면 그때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이러한 답례품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때 돌잔치 답례품을 했던 데가 괜찮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구매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크리스마스 이러한 날들도 역시 한번 이제 키워드로 같이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인들 이제 뭐 100일, 2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연인들끼리 하는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에 뭘 하면 좋을까? 항상 뭐 똑같이 뭐 반지하고 꽃하고 요새는 또 꽃이 너무 비싸가지고 꽃 한 다발에 뭐 4, 5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더욱 많이 비싸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흔한 거 말고 조금 색다른 거 무엇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과 연결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구매가 그쪽으로도 생각보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사용을 하냐? 캠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차박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기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푸드트럭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 상품을 하나를 보면 이 상품을 누가 쓸 것인가, 언제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왜 쓸 것인가를 직접 실질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찾을 때는 그냥 주어진 것에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활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이 일어났거나 꾸준히 그 상품으로 제가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거를 그냥 싹 쉽게 빼들어 갈 수 없게끔 이런 키워드가 조금 세팅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꾸준히 판매를 이어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무엇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만약에 공국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공국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국이라고 하면 들어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떡국 국물, 뭐 설렁탕 국물, 만둣국 가루, 뭐 사골라면 국물, 김치찜, 김치찜, 베이스, 순대 국물, 뭐 이런 식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이 공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집어넣는다면 단순히 공국을 보러 왔다가 한 패스 할 거, 그래 그냥 공국만 먹지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떡국국 해먹고 설렁탕 해먹고 만둣국 해먹고 라면 이런 것도 해먹을 수 있고요. 김치찜 괜찮겠네 해볼까 하면은 최소한 뭐 4, 5개, 6개 2개 살 것도 뭐 6개까지 이렇게 추가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유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 히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형 히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형 히터를 요새 발 시려운 사람 많잖아요. 지금 뭐 한강이 얼을 정도로 너무 추워졌는데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 시림 배용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탁상용이라고 한다든지 주방에서 쓰는 거라고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알람 시계를 했는데 주방에서 쓰는 그 요리용 시계라고 쓸 수도 있고 시험 대비용 시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한 10분만 잘 건데 그럼 10분 알람 체크용이라고 낮잠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같은 상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키워드라든지 또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시선에 사람들이 와서 설득이 되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용해야 되냐?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끼 대용 간단하게 한 끼 바쁜 사람들 간단한 아침 대용 다이어트 눈이 건강해진다. 그것도 상품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키워드는 사람들이 유입시키는 제목에 사용할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세 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녹여내시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슷한 상품을 파는 사이트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좋은 상품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상품이 저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많이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냥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대로 그냥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씩씩씩씩 편하게 집어 넣었다면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느냐를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히터를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 히터를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툴대로 쫙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추가로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잘 받는 사람들은 히터를 어떤 식으로 어필하고 어떤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10개 이상을 분석을 해서 제 키워드에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으면 집어넣고 상세 페이지에 집어넣으려고 생각도 못했던 게 있다면 내 상세 페이지에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제 상세 페이지에도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만들어진 거를 나에게 그냥 그대로 들고 왔을 때 그 상품을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 상품은 초반에 잘 키워드에 맞춰져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쿠팡이라든지 이런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묶이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것이 뭐 가격 경쟁으로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상품과 이 상품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조금 그렇게 좀 쓴물을 마실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조금 더 잘 팔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벤치마킹 꾸준히 해 나가시면 그 이후에 다른 상품을 등록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나의 실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벤치마킹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뾰족한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럼 이 키워드가 잘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50대 엄마 생신 선물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뷰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내용 뒤에 와 있죠. 그러면은 또 50대 엄마 생신 선물을 뷰텍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엄마에게 선물했던 내용을 써서 쇼핑으로 이렇게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50대 아빠, 아빠 생신 선물 그러면 50대 생신 선물 어떤 거일까요? 결혼 기념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했더니 쇼핑 탭이 제일 앞으로 나왔네요. 네, 결혼 기념일 선물 뭐가 좋을지 한번 볼게요. 결혼 기념일 선물했더니 그냥 뭐 되게 생일 파티 이런 것만 되게 나와 있고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결혼기념이라고 딱히 파티를 안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되게 이쁘게 좀 파티 같은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실용성 있는 선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이 100% 오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이렇게 탭 순위를 보고 쇼핑 탭에 이용이 되는 이 키워드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쓰는 카피라이팅도 중요해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쓰는 상세 페이지에 쓰는 문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문구에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조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들어와서 상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사진을 이제 뭔가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런 젓갈을 하나 제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저가를 판매를 하고 있고 요 앞에 이제 문구를 써야 된다고 하면 먼저 제목을 먼저 쓰겠죠. 제목을 쓰고 나서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다면 이런 말이 상세 페이지에 남아 있다면 사람들이 이거 괜찮겠네 들어왔다가 하루밖에 없대. 오늘 바로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문구들이 바로 카피라이팅이라고 해요. 그 카피라이팅은 미리 조금 다른 것들도 많이 공부해둘 필요가 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다른 광고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구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한눈에 끌리는 문구로 길지 않게 핵심만 딱 얘기하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뭐에 좋은지, 뭐에 좋은지, 뭐에 좋은지. 뭐 타는지, 이거는 안 하는지, 이렇게 뭐가 전기를 많이 먹는지, 뭐 이동이 가능한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뭔가를 딱 기억할 수 있는 걸 개수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되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다. 안 들으면 후회할 부분이다. 이거를 겨울철에 이거 없이 그 차박 캠핑을 한다면은 정말 후회할 것이다. 바깥에 동계 캠핑을 할 때 이것 하나로 끝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내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역시 고객의 심리를 생각합니다.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설맞이 대폭 할인 행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필요해서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설맞이 대폭 할인 행사래. 지금 사야 되겠어. 며칠 안 남았다고? 지금 내가 살 때 조금 더 할인하고 있을 때 사야지. 며칠 지나면 내가 이 할인 행사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가방을 사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뭔가 여기 텀블러를 무료로 준다거나 실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히터를 샀을 때 히터에 있는 바퀴가 무료로 달려 있다든지 벽에 걸 수도 있고 바퀴 달려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는 무료 그냥 원래 들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다리를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문구와 사진을 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내 원래 본품만 샀는데 무료로 추가로 난 더 받구나. 나는 혜택을 받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덤으로 뭔가를 더 받고 나면 나 잘 샀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품 고민할 때 딱 30분만 할인하세요. 바로 켜지는지, 바로 따뜻해지는지, 뭐 그 소음 없는지, 뭐 냄새는 안 나는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준다면 정말 그렇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 상품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심리를 생각한 말과 잘 섞어서 넣어주신다면 조금 더 구매 전환으로 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10개 정도 사이트를 분석하면서 내용을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말을 조금 전문적인 말이라도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세 페이지에는 누구나 다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좀 더 이 상세 페이지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고급화된 언어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신 분은 제대로 이해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의무니까. 자, 다음 상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마케팅은 저처럼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물론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제 상품을 마음대로 편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보고 이쪽으로 유입이 들어와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 푸드 블로거다.
그랬을 경우에 음식 관련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음식 관련된 것을 제가 링크로 타고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땡뚱맞게 이런 푸드 블로거에 갑자기 전자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게 그리고 또 캠핑 용품이다. 이렇다고 하면 조금 뭔가 생뚱맞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블로그 자체에도 조금 별로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그리고 실제 어, 괜찮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권위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구매 전환으로 유입이 되는 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신다면 이 상품이 조금 마진이 괜찮고 이 상품을 이제 실제 제가 직접 제조를 해서 만드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브랜드를 묻혀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조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1,000만 원 매출을 벌게 해주었던 그 보여드릴게요. 그 청소기가 이렇게 청소기를 제가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행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적어놓기도 했었는데 어, 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상품이 판매를 했을 때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이 그냥 한 개 팔았을 때 기본 한 2, 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본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대였다. 그러면 그 제가 판매 가격을 한 8, 9만 원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수수료 떼고 한 3만 원 이런 식으로 남으면 이거를 제가 저 혼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다른 블로거에게 이런 제품을 제공을 해서 여러 군데서 유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 키워드를 물걸레 청소기로 잡았고 그리고 신혼부부 가정과 뭐 집들이 선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런 키워드는 제가 분석을 해야 되고 실제 블로거에게 줄 때도 이러한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블로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실제로 청소기를 제안 받는다는 것에 되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청소기를 판매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두 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이제 링크를 넣었는데 양쪽에서 다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양쪽 합쳐서 머지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 이 블로그를 마케팅할 때 저는 제 개인 블로그를 활용을 했고 블로거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블로거들에게 제안을 할 때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블로거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푸드 블로거에 갑자기 전자제품을 판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이제 좀 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추천하는 방식은 제가 블로거로서 상품을 이렇게 홍보하는 글도 써보고 이제 실제 체험도 해보고 이랬을 때 저는 실제 저처럼 판매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판매자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잘 노출이 돼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글을 썼는데 그런데 모든 블로거들이 다 저처럼 생각해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받았으면 그냥 뭐 키워드 주는 거 몇 번 좀 쓰고 사진 몇 개 올리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허술하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블로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책 블로거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글을 작게 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게끔 조금 생각해서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블로거이면서 육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상품 리뷰를 하는 분들에게 제안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성의 있게 써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제 그 이전의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블로거들에게 다 제안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수락을 하진 않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 상품, 그런 상품들 위주로 이게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지수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걸러 받으실 경우도 있어요. 모든 상품 다 받아가지고 다 테스트하고 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으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인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지인 마케팅이 뭐냐? 지인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인 거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샤인머스켓 판매를 할 때 제가 뭐 이런 농수산물 판매해 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생물을 판매를 해본 게.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초반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초반에 리뷰도 좀 만들어야 되고 구매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런 거를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상품이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구매 전환을 일으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뷰 마케팅을 통해서 리뷰를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초반에 그러니까 포토 리뷰 한 2개 정도를 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잡았던 키워드로 좀 노출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블로그 작업도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 상품은 가장 큰 점수가 아무래도 많이 구매가 된 것이 가장 큰 점수인데 그 점수에 최신성 플러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신성을 받게 되면 그 최신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주자주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최신성 점수를 받는 건데 한 상품으로 밀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상품을 여러 개로 막 계속 등록하고 있을 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지인들이 저한테 구매하는 금액이 온라인 오픈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면 일단 온라인 오픈가로 주문을 하게 하고 차액은 제가 따로 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구매건들을 다 인터넷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실제 지인들은 솔직히 굳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를 잘 안 하거든요. 얼마 달라고 그냥 톡이 온다거나 몇 개 나 주문할게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지나가서 말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디로 특히 제 아이디로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거는 어뷰징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제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런 가짜인 상품 구매 건수를 만들어낸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뭐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아니면 실제 구매한 사람들에게 직접 여기 가서 좀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친구 지인들한테 좀 구매를 좀 해달라. 제가 그 금액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인터넷으로 구매 건수를 최대한 모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모으게 되면 이게 구매 건수가 올라가면 제 상품이 자동으로 노출이 조금 더 잘 되게 되거든요. 최신성 점수의 구매 점수를 같이 얻으면 이 상품으로 노출이 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식인은 저 관련된 상품 명절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이번 올해 과일 저 이번에 샤인머스켓 되고 폭망했는데 진짜 조금 가격 있어도 괜찮으니 좀 좋은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식인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홍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다 자기 상품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구매자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봤을 때 실제 내가 먹어봐서 괜찮고 받아봐서 괜찮고 누구에게 선물해서 괜찮은 정도의 상품을 원하는데 그런데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마케팅이 나죠. 나 누구 엄마 나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아. 다음에 여기서 사 먹어. 이런 식으로 직접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면 조금 더 믿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우리 지인을 만나서 지인이 나에게 홍보해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내 상품을 내가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링크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글도 막 신경 써서 써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글을 보고 유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식인 댓글을 남길 때는 이 질문자가 원하는 질문만 그냥 단순히 단답형으로 남기실 게 아니라 지식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본다고 하는 거를 좀 연구해 주시고 답변을 다르셔요. 보시면 여기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샤인머스켓이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좀 튀어나온 것도 있고 샤인머스켓 보관, 효능, 씨, 제철, 세척, 냉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맛있나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7월 9일에.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자는 거를 이렇게 쭉 담아가지고 이거를 실제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렇게 상품들을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쫙 보내주시는 사람 앞에 제가 저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여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포장도 되게 괜찮고 맛도 괜찮고 떨어짐도 없고 되게 괜찮아서 저 선물도 많이 보냈었어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만족하시고 또 이제 어디서 구매했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되게 괜찮았었답니다. 라고 답변을 단다면 이제 그 링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면 이제 실제 762명이 좋아요를 했기 때문에 이 비공개인 사람이 구매를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에 대한 답변으로 거북님이 답변을 한 그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762명이 들어오면서 이 답변을 계속해서 봤다고 하면 700명 이상에게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품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설득이 되면 제가 제 상품으로 이걸 타고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설득이 되면 구매 용량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루틴을 반드시 알고 이러한 루틴대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식인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 상품을 내가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거를 마케팅까지 같이 해서 좀 최대한 상품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에너지를 쏟는 게 그냥 단순히 광고 상품으로 무조건 돌려가지고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매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 한번 상품 관리에 들어오면 됩니다. 상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품 관리에는 뭐 큰 건 없어요. 자, 보시면 댓글, 상세 페이지, 리뷰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댓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댓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뭘 쳐볼까요? 유튜브, 유튜브 한번 쳐볼게요. 유튜브. 이제 쳐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리뷰가 없네요. 리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삼성 노트북 이렇게 했을 때 리뷰가 이제 메뉴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를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그 리뷰를 보고 이렇게 되게 주문을 했고 리뷰를 뭐 완전 빡빡하게 써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판매자의 댓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판매자의 댓글을 보고 실제 이 리뷰를 달아주었던 사람 여기에 리뷰를 달아놓은 걸 보면 실제 이분이 리뷰를 많이 써주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판매자 댓글을 제가 이렇게 달게 되면 이 고객님에게 블로거시기 하시는 고객님에게 노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상품을 보러 오신 분들 모두에게 판매자의 댓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족하셔서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거 자주 들려주세요. 잘 사용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딱 댓글을 달았던 걸 보면 이 판매자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다정다감한 말을 사용을 해서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댓글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썸네일이나 그 키워드 제목 부분은
또 변경을 했을 때 영향을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도 키워드도 좀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또 새로운 방법이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도 그거는 전혀 점수랑 상관이 없어요. 상세 페이지는 좀 오히려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도 없고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모든 거를 담겨서 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리뷰가 달리고 또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걸 CIF로 만든다거나 고객이 리뷰를 많이 달아주었다면 그 리뷰를 캡처를 해가지고 나의 상세 페이지에 담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보다 뒤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이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평이 좋구나. 이거는 이렇게 GIF가 있어서 눈에 보기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자랑할 부분도 역시 나는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새로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객의 리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판매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초반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초반에는 일단 무조건 빨리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자랑할 부분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자주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든지 지금 택배 파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안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조금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지는 택배 파업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절 택배 물량이 몰려가지고 그때 택배가 언제까지 들어온 택배가 명절 전까지 배송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 메시지는 명절이 지나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고 그거는 공지에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지를 등록하는 거는 또 알려드리니까 잠깐만요. 여기 상품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밑에 보시면 공지사항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제가 굳이 검색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새 공지사항 등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목은 명절 배송 안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배송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하나 만들었다 미리 캔버스에서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에 그냥 사진을 하나 딱 박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뭐 글로 써가지고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기간은 명절이 끝나면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전시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명절 끝나는 시간에 이거 전시를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조금 공유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 관리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관리에 들어옵니다. 공지사항 관리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는 일반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제목은 뭐 명절 배송 안내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 좋은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는 뭐 따로 이렇게 문구를 쓰거나 이럴 필요 없이 미리 캔버스나 이렇게 준비했던 이렇게 안내 문구, 명절 배송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리 캔버스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죠. 추석 연휴 배송 안내, 방과후 배송 안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템플릿에 배송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명절 이렇게 추석 안내, 설날 배송 안내 뭐 이런 식으로 한가위 예약 배송 뭐 안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설날이니까 추석이 아니고 설날 쓰시고 또 설날 선물은 배송 안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설날 선물 배송 안내 이걸 안내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고 바로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남겼고요. 리뷰를 남기게 하는 고객 관리. 사람들이 리뷰 남기는 거 생각보다 되게 귀찮아요. 저도 제가 진짜 너무 괜찮았던 상품을 남길 때 리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아니다 싶을 때도 리뷰를 써요. 실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타다, 평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리뷰는 잘 남기지 않는 편이고 이거 너무 괜찮네요 라고 하는 경우 리뷰를 남기고 이거 진짜 절대 no, never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리뷰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리뷰를 남기게 하는 고객 관리법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고객이 제품이 발송이 됐을 때 고객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제품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도착할 때쯤 만약에 보통 요즘 하루 정도 걸리고 명절 시즌에는 뭐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는데 미리 배송 조회로 할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고객님 제품은 오늘 받아보실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면 이제 뭐 잘 보시고 이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물건을 보냈고 도착했을 때 잘 받았는지 또 확인까지 하는 거 보니까 판매자가 되게 고맙다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사용을 해보시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리뷰 써주지 이런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일 외에도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제가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는 내가 오늘 할 일 세 가지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초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매일 할 일에 뭐 아이들 관련된 일 그리고 뭐 집안일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짬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매출과 직결되는 이 세 가지 일로 세팅을 해놔야 이것이 실행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내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 매일 세 가지 한 일을 보면서 느낀 좋은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셀프 피드백으로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을 또 미리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상품을 등록을 할 때는 상품을 등록하는 게 솔직히 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그날 상품을 등록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하는 방법이 주말 동안에는 상품 서칭만 하는 거예요. 이 상품 괜찮네? 이 상품 서칭해서 키워드 잡아놓고 썸네일 만들어 놓고 상세 페이지 들어가고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총 5개의 상품을 주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월요일 아침에 하나 등록하고 화요일 하나 등록하고 수요일 하나 등록하고 목요일 하나 등록하고 금요일 하나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준비를 해서 5개를 한꺼번에 5개를 쫙 다 등록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최신성 점수 받는 게 조금 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은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 그리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월과 7월에는 저희가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이트에서 판매했던 내용을 1원 하나 틀리지 않게 상품을 판매를 했던 내역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정확하게 1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현금을 주세요. 좀 더 싸게 드릴게요. 카드로 끊으시면 수수료 때문에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신고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거는 100%그 매출이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상품을 판매했던 부분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초반에 매출이 얼마 안 될 때는 셀프로 다 신고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세무 쪽에 일이 맡기고 있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런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다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저는 이전에 남편의 사업자가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대량 구입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연락이 와가지고 구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과정도 저희가 세금 누락되는 부분, 세금을 이만큼 신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좀 사용을 해야 그 모든 것이 다 세금으로 때려가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생활 같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저희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 구입 대금 부분 있죠. 저희가 사입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거 외국에서 뭐 무역으로 수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세금 계산서로 끊어져서 저희가 사용했던 비용을 그만큼 다 비용 처리할 수 있게끔 세금 계산서 형태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새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라서 그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다 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아직도 수기로 손으로 신고해서 손으로 적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잘 챙겨놨다가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할 때 그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신고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누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자체를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든 그 사업자 등록증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이름이랑 다른 카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사업자용 신용카드여야만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좀 혜택 좋은 카드를 이렇게 사업자용으로 등록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일반이 되어서 신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프리랜서 알바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뭐 주문 넣고 또 다시 주문 확인해서 또 주문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쿠팡에 전화를 할 때 뭐 고객이 반품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 쿠팡 고객의 실번호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랬을 때 실번호로 어떻게 하느냐? 쿠팡 콜센터에 전화를 한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문의 1번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고객 전화번호 문의 2번에 들어가시면 고객 이용 정보 동의를 한 뒤에 주문 번호를 넣으시면 고객의 실번호를 알려줍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분들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숫자 번호 1번, 2번, 그다음에 또 이용 동의 1번만 하게 되면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온 새로운 일이잖아요. 저희가 뭐 지금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이런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셨고 이러한 새로운 스텝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더 커져가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돈 벌 기회는 그 다른 곳에서 또 역시나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사업을 성장시킬 그 다음 스텝 내가 이러한 초보자들을 위해서 나의 그 노하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하우들을 전자책으로 발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하우들을 그런 자잘한 부분을 블로그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현재 또 하나 더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 상품을 만들어서 내 상품을 판매를 해본다든지 내 사업을 조금 더 성장시킬 다음 스텝을 이렇게 하시면서 꾸준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제가 우리가 코로나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시피 이러한 흐름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입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추후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저에게 또 그 수입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팔리게 만드는 상품 판매 루틴에 대해서까지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1, 2, 3, 4강까지 강의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상품을 등록하시면서나 상품을 찾아보시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주문해 주셨었던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VOD 강의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랑 없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오늘 내가 상품 등록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상품 한 개 등록하면 되니까 오늘 못하면 또 다시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언제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결과를 낼 때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